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낙연과 이준석이 신당을 창당한다라는 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확실히 이 길로 갈 것이다. 이 길밖에는 갈 길이 없다. 이낙연이든 이준석이든 그렇게 읽힙니다. 이건 국민의힘으로서는 압승할 수 있는 이제 이 전국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것 짚어보고요. 또 국민의힘이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전혀 좀 예상 밖에 말을 바꾸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공천관리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한동훈 장관이 등판하게 되면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또 마침 휴일이어서 많이 외출도 하실 것 같습니다. 날씨가 거의 봄날에 가깝습니다. 오늘 휴일을 맞아서 송은재TV 구독, 좋아요, 멤버십 송은재TV의 친구가 되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독, 좋아요, 이 멤버십을 제가 부탁을 이렇게 드리면 숫자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또 부탁을 드리지 않으면 또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휴일이나 주말에는 한 번씩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송은재TV 멤버십, 송은재TV의 친구가 많이 되어 주십사. 그러면 송은재TV가 중심을 잡고 어디에 흔들리지 않고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신당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뭐 인터넷으로 당원을 모은다, 뭘 한다라고 하는데 호응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들이 자기와 함께 할 사람이 있다.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용인 가운데서도 아무런 별 정치적 비중도 없는 이기인 정도가 할까 말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준석. 완전히 폭망한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손을 잡아주는 모습, 이준석을 만류하는 것, 또는 국민의힘에서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준석에 대해서는 외면한 것.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준석을 말려주기는 이 전략이 적중한 것입니다. 이준석이 이제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선거법이 지금의 준연동형으로 가더라도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듭니다. 국민의힘은 뭐 당연히 하고요. 그런데 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병립형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위성정당이나 이런 비례대표 정당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3%만 얻으면 비례대표 한 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준연동형이면 지금 이게 병립형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복잡합니다. 7% 정도를 얻어야 비례대표 한 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국민의힘 민주당을 빼고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는 지역구의 신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낙연밖에 없습니다. 이낙연으로 모두 다 모일 것이다. 사실은 민주당의 분당입니다. 여기에 이준석, 금태섭 모두 아마 썰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낙연 신당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이준석이나 지금 뭐 송영길, 조국, 금태섭 그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낼 수 없는 당은 당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이낙연의 신당인데 두 사람이 지금 주고받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낙연이 먼저 각종 언론을 통해서 신당 창당 준비 작업에 착수를 했다. 이재명 사퇴가 조건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사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중요한 건 문재인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이 이낙연 손도 들어주고 이재명 손도 들어주는 이런 형태를 가져갈 것이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사실은 문재인은 이낙연 쪽이죠. 심정적으로는. 그런데 이재명을 지금 버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낙연의 신당이 구체화되면서 이낙연이 이준석에 대해서 정치 자산이다. 미래가 밝다. 우리 정치권의 제목이다. 이랬습니다. 이낙연이 지금 이준석을 꼬우는 겁니다. 이준석을 이제 청년들을 향해서 이준석을 들러리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의 이제 이 근량, 무게감이 다 나온 거죠. 이준석은 어차피 갈 데가 없다. 이준석은 오는 27일 탈당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이 27일 탈당하는 것은 이 탈당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김건희 특검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김건희 특검법 이걸 가지고 이제 자신의 탈당 이 지렛대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이걸 공격을 하면서 자신이 탈당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용인도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갈 때라고는 아마 금태섭이나 송영길로 가서는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이준석의 유일한 희망은 이낙연과 손잡고 이낙연의 들러리 노릇을 하다가 아마 버림당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문제는 이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아마 통과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걸 비난을 하면서 이준석이 탈당을 하는 이런 지금 시나리오 날짜를 잡은 겁니다. 뭐 신당 작업은 어떻게 돼가느냐 할 말도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돼가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이준석 옆에 지금 누가 서겠습니까? 이낙연이 이준석을 꼬아서 아마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이낙연으로서는. 이 이낙연 먼저 말씀드리고 특검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낙연이 신당을 준비한다, 뭐 착수했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문재인의 뭐 입장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최근 들어서 이낙연의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이재명을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사퇴하라. 이재명으로는 총선 안 된다. 이 이야기였는데 어제 정도부터 이제 바뀝니다.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재명도 문제가 있고 윤석열도 문제가 있다.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줘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사실은 이재명을 말살시키고 이 민주당을 이낙연이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이 굉장히 심각해지든지 이재명이 구속이 되든지 이러면 그 길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찰 쪽도 이게 이재명과 관계되는 건 국회 체포동의안도 있고 굉장히 정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확실하게 이게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지금 신당을 한다면 다음 달은 본격적으로 이제 착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낙연은 자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민주당을 분당했다라는 비난을 최소화시키고 이준석을 비롯해서 이 중도에 있는 또 일부 보수층까지 끌어들이려면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는 30% 되는 이 중도층, 무당층 이걸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의 메시지를 바꾼 겁니다. 이재명 공격에서 이재명, 윤석열 모두를 공격하는 거기에다가 이준석에게 추파를 보냅니다. 이준석은 뭐 지금 아무런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이낙연에게 아마 회유가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총선은 3당 체제입니다. 민주당, 이낙연당, 국민의힘입니다. 이건 국민의힘의 이 선거는 구도 싸움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입니다. 국민의힘만 이제 제대로 혁신하고 제대로 이 통합하면 이번 총선 해볼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3년을 탈탈 털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도 털었습니다.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대통령의 부인이다, 영부인이다, 이것 하나입니다. 총선 지나서 특검하면 또 모릅니다. 지금 왜 지금 특검을 하느냐? 이준석은 왜 이걸 공격하느냐? 민주당이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뻔하게 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특검 한답시고 김건희 여사를 계속 불러 제낄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3, 4개월 동안 모든 지금 언론을 김건희 여사로 도배를 할 겁니다. 내용이 있든 없든. 이게 눈에 보이는데 문정권 때 뭐 수사 털만큼 다 털었는데 뭐가 있느냐? 당당하게 받아라. 그래서 이게 민주당 이 특검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라. 입증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건 저는 무조건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말도 안 되지만 총선 이후라면 또 모릅니다. 총선 이전에
김건희 여사를 계속 불러 제끼면서 특검에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대통령 권력자의 가족에 관한 것은 언제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언제나 많은 의혹을 낳게 됩니다. 가짜뉴스를 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퍼뜨릴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 가짜뉴스를 퍼뜨릴 만한 소재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실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총선 선거용입니다. 가짜뉴스용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 아예 받아버리는 게 좋지 않느냐, 당당하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이건 받아서는 안 되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 대변인 성명을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 특검을 놓고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지금 칼질을 하면 이 국회에서 표결해서 불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도 늦게 발족을 시킨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지어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만나서 그 부분에 협조를 당부했다. 그건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합니다. 이건 참 많은 국민들이 각종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60%, 70%가 찬성한다. 국민들의 90%가 찬성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가짜 뉴스는 아닌 겁니다. 죄를 지은 놈은, 도둑놈은 감옥 가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찬성하고 반대한다라고 해서 감옥 갈 놈을 감옥 안 보내고 가짜 뉴스를 뉴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낙연과 이준석이 이렇게 신당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괜찮은 사람들, 이상민을 비롯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많이 또 이렇게 흡수를 해야 합니다. 3당 체제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의 승리 구도로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참 찬반이 엇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직 사퇴하라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김기현 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할 때도 사퇴는 아니다. 희생하면 됩니다. 김기현이 윤심 때문에 당선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읽고 김기현에게 몰표를 줬습니다. 김기현 지도부 대표가 무슨 지금 희생한다, 불출마 선언을 한다, 뭘 한다, 그렇게 큰 것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여론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면 세상에 어떤 정도 크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객관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서서히 도태되는 것입니다. 김기현 지도부가 빨리 희생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공천 작업들, 또 말씀을 드렸던 이 중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흡수하고 이런 일들을 김기현 대표가 해나가야 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선거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선거판을 흔들 수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처럼 국민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정체 국면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왜 나냐라고 말하기 전에 지도부가 먼저 희생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권력이 희생되는 모습을 국민들이 많이 박수를 칩니다. 책임감이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책임졌으면 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고 바꾸자라고 했고 대통령으로서 그만큼 했으면 호응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관위가 들어서면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될지 제가 말씀을 또 드렸지만 이 김기현 대표고 뭐고 지금 친윤 핵심이고 뭐고 그냥 공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그렇게 그 사람들이 판을 흔들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그만한 기여, 조그만한 희생이라도 이 시점,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그 시점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판에 등장하게 되면 공천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정리하게 될 겁니다. 김기현 버티지 못합니다. 저는
김기현이 희생하면서 당대표로서 자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야 하고 본인도 그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할 것처럼 할 것처럼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등판을 해서 이 많은 것들을 정리하면 3당 구도로 갔을 때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국민의힘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압승, 과반 획득까지도 3당 구도면 가능할 수도 있다.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결코 유리한 국면이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정말 유리하다, 확실하게 승리한다라는 곳 몇 곳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박빙입니다. 불리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는 전략이고 결국은 승리가 목표입니다. 선거는 이겨야 합니다. 선거에서 지고 무슨 변명, 무슨 어떤 것, 나는 이 사람을 지지했고 이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김기현 대표 누구라도 이 선거에서 이기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라도 희생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부분 강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개딸, 이재명의 지지층이다라고 하는데 거의 제정신 아닌 지지층들이죠. 이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이 개딸을 이재명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다 개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개설자가 어제 이제는 개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겠다. 이게 프레임에 갇혔다. 이런 이름을 쓰는 언론사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라고 했습니다. 개딸을 그러면 개딸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소딸이라고 부릅니까? 개딸 이름을 쓰지 마라 라고 하면 제가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이름을 굳이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안 불러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개딸 사과를 해야죠. 대국민 앞에. 처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개딸이 아니라 다른 행태를 보여주겠다. 약속을 하고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렇게 하면 소딸이라고 불러줄 수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이 갑자기 이래 하면 이 코미디밖에 더 됩니까? 개딸 행태가 그대로면 계속 개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나아지면 소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